원래 이제 기본료 폐지를 놓고 네. 논란이 좀 많았었는데 기본료 폐지를 뭐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은 많지 않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기업의 자율의 영역이니까 기본료를 포함한 전반적인 통신 비용이 낮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원래 국정기획위원회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EU 국가 같은 경우에는 10,000원 떼면 거의 모든 걸 다 쓰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뭐 5만 원, 7만 원, 9만 원 이 정액제를 하면서 과다한 통신비 지출이 있는 거거든요. 이걸 잡기 위해서 이걸 했고 이번에 발표한 핵심은 기본료 폐지 대신에 보편 요금제를 도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2만 원대의 정액제면 거의 모든 서비스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젊은 층처럼 데이터 요금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약간 뭐 부과된 비용을 내도록 해서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는 게 이번 발표의 핵심입니다. 네. 어제 저희가 발표한 것 중에 의미 있는 것은 그 의료보험, 그 실손 의료보험료 인하를 유도한 정책을 발표한 건데 우리나라가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3가지가 있습니다.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이 의료비도 갈수록 그 상승폭이 크거든요. 되게 건강보험을 가입해서 보험료를 내는데 민간보험을 2-3개 가입해서 건강보험료보다 더 많이 내는데 병원에 가면 또 돈을 내라는 거예요. 보험이 안 되는 거죠. 그 전체적인 의료비를 좀 통제하기 위해서 이번에 실손 의료비를 좀 낮추는 그 정책을 발표했는데 좋은 호응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원식 대표가 본인이 을지로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 갑의 핍박을 받는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했는데 본인이 여당 원내대표가 돼서 정말 이 정부를 성공시키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녔는데 자유한국당이 추경안 논의조차 안 한다고 하니까 너무 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속에 감정이 복받쳐서 눈물을 글썽거린 거죠. 저는 그 진정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줬으면 좋겠고요. 정말 자유한국당, 제가 보기에도 좀 너무합니다. 저희도 야당을 며칠 전까지 했지만 정말 야당 노릇을 이렇게 하는 거라고 정말 보여주려고 작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국민의당 계시고 다른 야당도 있지만 그래도 다른 야당도 좀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찬성할까 반대할까, 이거 협조할까 말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처음부터 표현이 좀 과합니다만 깽판을 놓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선 불복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것 모든 같아요. 사안에 대해서 반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잘 되는 건 절대 못 보겠다. 이것이 망가지는 걸 작정하고 달려드는 것으로서 뺏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우원식 대표가 보기에는 국민의당에서 갖고 있는 섭섭함은 이런 걸 거예요. 아까 방금도 우리 김희정 대변인 말씀하셨지만은 자유한국당에는 민주당하고 똑같다고 얘기해요. 이게 어떻게 똑같습니까? 똑같죠. 뿌리를 놓고 보면 똑같죠. 국민의당하고 민주당이 같은 거죠. 근데 하는 행태가 똑같다는 말씀이에요. 같은 저는. 집안에서 나왔는데 둘의 모습을 보면서 양비론 쪽으로 너희들끼리 왜 그래? 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섭섭함을 얘기한 건데 아니요, 저는 시고요. 정부 조직 개편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죠. 또 추경안도 심의한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한국당이 안 하겠다고 하면 국민의당이 일단 추경 논의는 합의안에 넣자라고 하는 게 옳은 입장이지. 그 자리까지 그거 가지고서 둘이 모이기까지 이렇게 얼마나 서로 간에 국민의당이 다투고 노력했는지의 있냐라고 모습은 안 얘기하는 보시고요? 거는 당연히 우원식 대표 입장 서운하다고 할 수밖에 없죠. 개인적으로 일자리 급하니 청년들 일자리 창출해서 추경 빨리 하자고 하는데 그거를 합의문에조차도 넣지 못하도록 하는 제1야당 자유한국당에 대한 불만을 얘기한 거고요. 추경 얘기 나오니까 말씀드리겠는데 네, 말씀하십시오. 박근혜 정권 때도 3번 추경했습니다. 저희 야당 민주당 한 번도 반대한 적 없습니다. 첫 번째 추경은 5일 만에 상정해서 19일 만에 통과시켰습니다. 정부 조직법도 출범 6일 만에 상정해서 토론해서 통과시켰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경을 내놓은 지가 17일 됐어요. 정부 조직법 내놓은 지는 15일 됐는데 한국당은 둘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대신 인사청문회를 해서 후보 검증을 한 명목하에 전국을 계속 혼란 속으로 몰고 가겠다는 거예요. 예. 그게 정말 야당이 할 일입니까? 얘기 라고 들어보니까 묻는 좀 거예요. 심하신 거 정부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그대로 허용해 주는 게 맞다. 동의해 주는 게. 다만 예. 잘못하면 그걸 비판하기 야당이죠. 하지 못하더라도 그러면 그건 자기들이 여당 해야죠. 지금 자유한국당은 자신이 지금도 여당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내놓는 조직법 안에서도 뚜렷한 반대가 있어요. 지금 하는 게 딱 하나예요. 중소벤처기업부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반대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를
딱 우원식 대표 한마디 했더만요. 네. 국회는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당인 과거 얼마 전에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 야당을 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마음가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운영위원장을 내놓지 않는 거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아니 그래서 협상 테이블에 안 나오는 거예요? 탄핵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났고 대선으로 새로운 대통령이 뽑혀서 정권이 바뀌었는데 지금도 야당으로서의 권력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야당으로 돌아가서 풍찬노숙하면서 정부의 잘하고 잘못한 것을 비판하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다시 선거에 이기는 게 정치의 의미가 있는 거지. 너가 된 걸 난 인정할 수 없어. 문재인 대통령 깡패놈이야. 이런 얘기하면서 모든 거에서 반대해버리면 그럼 정치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국회를 왜 합니까? 그러니까 뭐 예산 아니든 정부 조직법이든 의견이 다르면 토론해서 이게 아니다라고 부결시키면 되는 거죠. 지금은 상정 자체를 아니 논의 자체를 못하게 하고 대신 인사청문을 하겠대요. 그거 줄이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도- 강경화 후보자가 예. 외교부 장관이 돼서 지금 잘 못하고 있습니까? 한무회담 앞두고 열심히 준비하잖아요. 국익을 위해서 잘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해주는 게 예. 필요한데 그러니까 우리 저- 끝까지 야당이 반대해가지고 만약에 임명 안 알겠어요. 했으면 어떡하라는 아니, 거예요? 국회 운영위원회는 잘 아시다시피 여야의 원내 대표단들끼리 구성해서 합니다. 주택의 보고를 받는 정부 기관이 청와대고 청와대를 상대로 국정감사 진행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외 없이 여당이 맡아왔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저희가 야당일 때는 자유한국당이 했어요. 운영위원장을. 저희가 여당이 됐고 저희가 또 제1당이지 않습니까? 그럼 넘겨주는 게 당연한데 그걸 안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더구나 그냥 달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상임위원장을 양보할 자유한국당에다 줄 테니 이거는 해는 게 맞다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안 일치 된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무슨 타협이 되고 양보가 됩니까? 그러니까 너무 한다는 얘기를 우원식 대표가 하는 거예요. 국회는 여야 정당들끼리 그 안에서 싸우고 타협하고 합의하는 게 그 민주주의라고 봅니다. 네. 그거를 자꾸 사법부에다가 넘기고 대통령을 쳐다보는 것도 저는 좋은 정치가 아니라고 봐요. 국민이 국회의원을 뽑을 때는 우리 대표로 나가서 당신들끼리 잘해서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주세요라고 하는 건데 나는 이런 생각인 거예요. 충분히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고 양보할 수 있는 것을 왜 안 하는 건가? 판이 깨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걸 통한 반사 이익을 노리는 어느 정치 집단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걸 대통령이 나선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된다고 하면 그거 어떻게 해결됩니까? 그거? 아니 그러니까 저희 여당 입장에서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해결해야 여당 될 거 입장은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뭐라도 해야 되는 거 답답하지만 아닌가요? 해결해야 될 거. 계속 뭐 야당을 상대로 끈질기게 대화하고 설득하고 또 국민들을 상대로 호소하면서 여론이 야 이제 그만 좀 다투고 법이라도 하나 제대로 좀 만들어보고 국민들을 위해서 예산안 제대로 해서 일자리면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여론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뭐 해결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은 청문 절차라는 과정이 있으니까 본인들이 그 과정에서 충분히 해명한 것을 국회와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가 된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가는 거고 그게 도저히 어렵다고 하면 다른 판단하겠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막 장외에서 이 문제 가지고 논란하면서 중요한 현안들을 놓치지 말고 그거는 청문회라는 절차가 있으니까 거기다 맡기고 판단하자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럼 민주 뭐 현안은 경제적인 현안, 뭐 FTA 재협상 같은 네. 이런 현안도 있고 또 통상 문제 이런 이슈도 있었고 또 큰 거는 결국은 이제 뭐 한반도 평화 또는 여러 가지 북핵 미사일 이런 군사 안보적 이슈가 있을 건데 네. 현재까지 서로 뭐 주고받고 한 과정에서는 의제들이 잘 협의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의제는 어떤 거로 예상돼 있습니까? 그게 아마 서너 가지 정도로 이렇게 압축이 되는데요. 네. 그중에서 조금 현안이 될 수 있을 만한 거는 아마 사드 배치 문제하고 사드 배치 문제가 또 첫 하나는 번째라고. 이제 대북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현재와 같은 제재 일변도 갈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대화와, 제안한 예. 동결 폐기 대화 그 문제겠죠? 그것도 미국이 상당히 좀 관심을 보일 만한 그런 그 접근 네. 전략이어서 이번에 서로 간에 충분히 양 정상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우리 저는 특히 이제 언론이 이 국가 간의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자국 입장에서 한다고 봅니다. 이게 미국에서 흘러나오는 미국 정가의 이야기들, 그다음 미국 언론의 보도는 철저히 미국이 이익의 입장이 있거든요. 근데 그 외신 보도를 그대로 갖다 한국 언론이 보도하면 그걸 인용해서 미국이 또 한국을 압박합니다. 이게 외교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사실들을 보도할 때는 철저하게 대한민국 국가 이익 입장에서 봐야지. 그거를 미국의 입장에서 보고 기사를 내보내다 보면 이용당할 수 있다. 이걸 꼭 좀 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나라를 대표해서 회담할 때 네. 얘기할 수 있는 폭이 대단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미국에 가서 해야 될 얘기가 있고 또 거꾸로 중국에 가서 해야 될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나 야당은 비교적 자유스럽지 않습니까? 국익의 입장에서 대통령이 할 수 없는 얘기를 야당이 해주는 거거든요. 언론이 마찬가지 국익 입장에서 미국 언론이 미국의 국익을 대변해서 기사를 쏟아낸다면 한국 언론은 한국의 이익에 맞는 기사를 쏟아내는 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야당 역할론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외교는 경우에 따라서 약간 모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외교적인 언사, 외교적 수사라 얘기하는 건 정확하게 찬성이냐 반대냐는 얘기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는 당신들과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우리가 싸우자는 거냐?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약간의 애매모함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고 그거를 문정인 특보 같은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의 교섭력을 넓혀주기 위해서 미국에 먼저 가서 북한이 만약에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한다면 그럼 우리도 군사 훈련을 줄일 수도 있다. 그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미국한테 한번 던져보는 거죠. 미국이 그래 당장 핵 동결 그러니까 핵을 완전히 폐기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하면 동결 프로그램도 한번 외교적 수단을 써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할 때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는 외교라고 생각하는 네. 겁니다. 미국도 지금 뭐 확실한 그 새로운 대북 전략을 없나요? 지금? 확정한 상태는 아니고 일단 미국하고 중국이 압박을 가해서 하여튼간에 강력한 최고의 압박을 가하겠다라는 건 나와 근데 있는데 그것도 이제 뭐 그 하나의 안일 따름이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대해서 또는 김정은에 대해서 왔다 갔다 했잖아요. 어쨌든 뭐 괜찮은 사람이라고 했다. 뭐 어쨌든 대화하자, 형편없다고 뭐. 했다가 만나겠다고 또 지금 현재 또 뭐 네. 그 1 플러스 1.5 대화 이렇게 북하고 또 1.5 트랙, 예. 민간 대화를 또 진행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대화 없다고 하고 이렇게 뭐 외교라고 하는 건 다각적인 채널을 이용해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미국도 확정된 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미국 외교협회 회장 리처드 히스라는 사람이 한국에 방문해서 네. 문재인 대통령과 상당히 오랫동안 얘기했더라고요. 그 얘기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에 대한 상당한 오해도 풀고 조언도 해주고 왔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북핵을 현실적으로 폐기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면 동결도 하나의 방안이다. 대안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 의견도 나눴다고 그래요. 하는 거 봐서는 한번 그 문 대통령이 한번 가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충분하게 대화 나눠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뭐 네. 우원식 원내대표 네. 현장 정치인이고 정말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인인데 본인이 을이 흘려야 될 눈물이 뭔지를 아마 직접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해도 너무한 야당, 자유한국당 이런 제목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기본적으로 고등학교가 대학을 진학하기 위한 징검다리 정도 역할이 돼서는 안 되고 진지하게 청년들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의 장이 돼야 된다라고 네. 생각하고요. 지금 특목고나 자사고가 그런 자유로운 청소년들의 자기 미래 선택을 저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목고, 외고, 자사고는 폐지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긴 호흡으로 봤을 때 교육 제도와 정책이 바뀌는 것은 잘못되고 특히 대학 입시 제도를 바꾸는 건 아주 저는 나쁘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한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옳으냐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자사고, 특목고, 도입고 확대는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그 잘못된 것을 빨리 시장하는 게 장기적으로 아이들을 위한 거고 미래를 위한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